어, 안녕하십니까. 요즘 속칭 PPP, 그러니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나 또 캐시 트레이딩이나 블렛 트레이딩이라고 한 주일에 40% 50% 수익 올리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았거나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이것을 하는 것처럼 이제 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금도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뭐 실패가 아니라 시도도 아직 못하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들었는 풍문 가지고 자기들이 속한 특정한 소속 집단의 네임밸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모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종교적으로 선교를 하는 집단이라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천성이 착하고 본인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없고 뭐 그러한 어떠한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이제 많이 믿어버려요. 믿어가지고 자기에게 소속된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뭉쳤다든지 어떤 선교적인 목적에 사회적인 어떤 복지 운동을 해서 뭉쳤다든지 이제 이런 라인들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자금을 형성해서 뭐 트레이닝이 돼가 본다 뭐 이러다 실패를 하잖아요. 그 결국 무엇이냐? 그게 이제 무지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SBLC만 있다고 해서 트레이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SBLC가 있으면은 이것을 모니타이즈를 해야 돼요. 그 A라는 은행에 SBLC가 있으면은 그 A라는 은행의 LTV에 맞추어서 뭐 100원짜리 SBLC가 있다. 그러면 이제 80% 정도 한다. 그러면은 80원을 가지고 이제 블렛 트레이딩을 간다든지 PPP를 가다든지 일반 캐시 트레이딩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년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1억 불 이상이 돼야지 트레이딩을 한다. 뭐 1,000만 불 이상이 돼야지 트레이딩을 한다. 이러한 허위 정보에 사람들이 다 이제 속인다기보다도 말하는 사람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한 뭐 회계 담당자를 내세워가 그쪽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꼬리 자르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이 다반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최소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뭐 선교 집단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종으로의 사명을 들로스로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위기를 만들어내면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택해야 되지 꼬리 자르기식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헤어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느냐? 거기에는 물론 SBLC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트레이딩의 기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이란 것은 SBLC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비테이션을 받았더라도 SBLC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SBLC의 LTV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선교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다네. 뭐 미국에 가 있는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이 한국의 이제 조선의 구국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형성 과정 때문에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 집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또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러한 금융 업무의 업무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목자는 목자로서의 길을 정확하게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자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꼬리자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하고 하면은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PPP나 트레이딩 하는 것이 그냥 SBLC가 만들어지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모니타이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위클리 프로피트가 어떠냐, 먼슬리 프로피트가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SBLC의 성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프로피트를 얻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프라임뱅크의 SBLC를 요구를 해요. 왜? 프라임뱅크의 SBLC여야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모니타이즈 확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종종 그런 걸 보실 거예요. 레이트가 없는 뱅크라도 트레이딩을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리 등급이 낮은 뱅크라도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사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LTV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냐? 760이 바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998/760으로 가는 거예요. 텍스트, 스위프트를 보내는 텍스트 자체는 760의 형태를 취했었어도 은행의 RMA 상이나 스위프트를 접수할 때는 998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LTV가 상당히 낮아요. 왜냐? 일반 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프라임 뱅크를 벗어났다든지, 보통 30위 이상을 벗어난 뱅크, 뭐 우리는 또 70위, 80위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은 아주 레이트가 낮은 은행의 SBLC 같은 경우에는 998/760 스위프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파트너가 프라임뱅크의 SBLC가 큰 것이 있는 곳에가 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LTV는 제가 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 PPP 세계, 금융 세계의 어떤 하나의 NCND에 속한 내용이니까 아주 낮아요, LTV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LTV가 낮은 은행의 SBLC를 만들어둔 그러한 비용에 대한다면은 이 LTV는 굉장히 큰 거예요, 받는 돈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니타이즈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라임뱅크의 SBLC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어쩌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관계 있고 관련이 된 사람들한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트레이딩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날 때 방황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진정 프라임뱅크 거를 구하지 못해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998/760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는 은행의 것을 가지고 LTV가 낮더라도 여러 번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메꿔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변에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뭐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라든지 좀 속칭 말하는 과거로 70년대로 말하면 선진 국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듣는 이야기죠. 그 교회 장로들 중에서 이제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SKR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만듭니다. 이렇게 SBLC가 있으면 이렇게 돈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주의 재단에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씁시다. 그 목사님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 장로가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데리고 온 그러한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라인들에게는 결국은 나중에 실망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일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어느 분한테 답장을 드렸지만은 야, 너 비디오 폰으로 한번 통화하자. 너 리파이너리의 세일즈 헤드라든지 리프레젠터티브하고 제너럴 디렉터는 무엇이라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전번에 말씀 어떤 경우는 1차 선적을 하고 하자 이렇게 하죠. 이건 노골적으로 우리 회사는
비디오 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크랜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not allowed. 그것은 프렌들이 친구들 것이 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제가 이제 말을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상에서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딜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운운할 때 비디오 폰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놈들이. 심지어는 웹사이트를 잘 만듭니다. 정말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삼성만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성 날짜를 딱 조사해 보면요, 불과 10개월도 안 됐어요. 그것도 어디서 만드느냐? 러시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중앙아시아의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쏘느냐? 꼭 보면 종교적인 이해관계 집단들이 속아요. 왜? 이 뭐 오일이나 스틸이나 이런 거 하기는 큰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익이 나오면은 주의 사업에도 쓸 수 있고 또 복지 사업 또 이런 리퓨즈 피난민들 사업이라든지 어떤 구호 사업, 병원 사업 다 쓸 수가 좋지요. 저 당면한 우리 오염수 문제라든지 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검토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분량에서 한다 하더라도 체크할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낭패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라임뱅크의 SBLC를 가진 데 실패했더라도 꼭 트레이딩을 원한다. 이런 걸 꼭 하고 싶다면은 998/760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또 트레이딩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있는 것이니 한 번 실패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좌절의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또 진실되게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오픈하고 운운함으로 내가지고 새롭게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종교적인 선교 집단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리다가 여기에서 이제 혼선이 나버리면은 주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정치적으로 어느 야당 당수는 자기 개인의 비리나 이런 부분에 의심을 받아가 물론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온 거지만은 그거는 뭐 민주운동하고 뭐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간 DJ의 그 이야기로 뭐 저는 DJ와 같이 평생 그 길을 같이 갔기 때문에 뭐 잘 알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국가의 폭력 앞에 DJ 정신으로 싸우겠다는 이거는 완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역사시 없는 정치인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좋은 의미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주의 일에 보탬이 되게 출발했다 그러면은 혹 잘못되더라도 꼬리 자르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되 기도하시고 하신다면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